안녕하세요. 노트교 김정민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하나를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ASUS의 TUF FX504 시리즈입니다. ASUS는 게이밍 노트북의 원조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카테고리를 최초로 만들어낸 브랜드입니다. 현재 ASUS는 로그라는 브랜드로 게이밍 PC를 아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원조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원조, 자동차의 원조 메르세데스 벤츠. 가격이 비싸죠? ASUS의 제품들도 대체적으로 좀 가격이 비쌉니다. 게이밍 노트북이 특히나 기가바이트라든지 MSI 같은 대만 계열의 브랜드에 비해서 뭐 적게는 120%, 높게는 거의 뭐 150, 60% 가까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ASUS가 게이밍 원조인지는 알겠는데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이게 접근성이 떨어진다. 시장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대 초반에서 200만 원이 살짝 안 되는 그 가격대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게이밍 노트북으로 따지면 이제 미들레인지급입니다. 하이엔드급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뭐 게이밍 노트북으로 사용하기도 하거니와 또 일반적인 뭐 업무용이라든지 개인 엔터테인먼트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 멀티플레이형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디자인이 아주 막 게이밍 덕후스럽게는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꺼내놓고 써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 하지만 일반 노트북하고는 뭔가 그래도 터치가 좀 더 들어가 있고 디자인에 신경을 쓴 모델이다라는 그 정도의 느낌만 주고 있습니다. 네, 상판 보시면은 이렇게 네 방향으로 시각적인 포인트를 주고요. 이렇게 선을 딱딱 줘서 뭔가 역동성을 표현한 것 같기는 한데 아주 뭐 조형미가 있거나 이래서 게이밍 노트북 디자인이 훌륭하구나, 멋지구나 뭐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네, 약간 멋을 낸,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 정장은 정장인데 뭐 세미 정장이라든지 뭐 콤비라든지 뭐 이런 스타일의 가벼운 어떠한 그렇지만 격식은 좀 갖추고 있는 그 정도의 옷차림. 요게 이제 100만 원 그 내외에서부터 100만 원 후반 혹은 200만 원 그 사이 그 정도에 포진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소재가 조금 절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생산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상판에만 알루미늄 합금이 들어갔고요. 네, 이 하판 쪽에 보시면 이 강화 플라스틱이고요. 네, 본체 내부도 뭐 메탈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헤어라인을 쭉쭉 넣어가지고 마치 메탈을 이렇게 좀 깎아낸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베젤도 뭐 당연히 플라스틱이고요. 내부 디자인은 좀 더 게이밍 노트북스럽네요. 여기 보시면은 뭐 PCB를 형상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SF 영화에 나오는 뭐 우주선의 바닥을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기하학적인 그 무늬들을 넣어서 약간 좀 감흥을 살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엣지들을 넣고 라인들, 붉은색 라인들도 그 스코프의 그 눈금처럼 그런 효과를 줘서 게이밍에 특화된 노트북인가 하는 어떤 분위기를 좀 살렸습니다. 또 키보드를 보시면 키보드가 상당히 조형미가 있어요. 이렇게 방향키는 이렇게 아래 떨어져 있고, 게임 때 실행키로 많이 쓰는 WASD를 붉은색으로 아주 테두리를 둘러놔서 한눈에 확 구별이 되도록 했습니다. 키보드 월을 붉은색으로 또 칠해놔서 뭐 딱 봐도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쓰는 노트북은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키패드 4열로 된 키패드가 여기 분리가 되어 있고, 일반 키보드 열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터치패드 사이즈도 뭐 최근에 출시되는 그런 노트북처럼 큼지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원을 딱 누르면 붉은색 LED 백라이트가 점등이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의 구성이에요. 포트 구조를 보시면은요, 전원 입력 단자, 기가비트 랜 단자, HDMI, 규격은 2.0이 아니라 2.4입니다. 이거 살짝 아쉬운데요. 그 다음에 USB 2.0 단자 하나, USB 3.1 타입 A 단자 2개가 들어있습니다. 3개를 다 USB 3.1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를 굳이 마우스로 쓸 거를 감안을 해서, 마우스는 대역폭이 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원가 절감이 돼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게이밍 노트북 가운데서는 좀 엔트리에 해당하는 100만 원 정도서부터 시작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가격이 조금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를 좀 아꼈어요. 네, 후면에 보시면은 배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포트가 없습니다. 포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도난 방지용 락홀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포트를 몰아넣는 이유는 공정을 좀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으로 후면으로 포트를 뭐 여러 가지로 뽑게 되면은 서브보드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공정도 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서브보드 없이 메인보드 하나로 한쪽에 이렇게 딱 포트를 몰아넣으면 공정이 단순해집니다. 공정이 단순해지고 서브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절약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저렴한 모델들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뭐 저렴하다고 해서 가성비가 좋으면은 뭐 소비자들에게 좋은 겁니다. 지불한 만큼, 모든 상품은 다 돈을 지불한 만큼의 가치를 얻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가성비가 있는 모델인데 좋은 재료를 쓰고 아주 뭐 세심한 설계가 들어가 있고, 디자인도 아주 뭐 최고로 고급스럽게, 조형미가 아주 막 가득 구현되어 있고, 이런 거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죠. 네, 스펙은 뭐 인텔 8세대 i5 혹은 i7, i5 같은 경우는 8300H 프로세서, i7은 8750H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코드 코어에서 이제 헥사 코어로 바뀌었죠. 두 개의 코어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비율적으로 말하면 4차선에서 6차선 도를 넓힌 거예요. 훨씬 더 성능이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이 모델은 이제 i7 8750H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정규 클럭은 2.2GHz, 터보 부스트 시 최대 4.1GHz까지 클럭을 높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그래픽 칩셋은 GTX 1050 칩셋과 1060 칩셋이 이제 모델별로 차등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게이밍 노트북 선택할 때 아무래도 나는 게임 마니아야 그러면은 1050 들어간 거는 가급적이면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능 차이가 꽤 1060과 많이 나게 돼요. 1050은 사실 경량 노트북, 아주 얇고 가벼운 노트북까지도 염두를 해서 설계를 한 칩셋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능 차이가 1060에 비해서 꽤 큽니다. 그래서 나는 게임을 좀 잘 구동되는 노트북을 원한다, 이러시면은 좀 가격을 더 지불하시더라도 GTX 1060 칩셋이 탑재된 모델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게이밍 노트북을 선택하실 때 요령이 있는데, 게이밍 노트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게이밍 시리즈로 설계되고 생산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 표준 노트북인데 그래픽 칩셋 사양만 좀 높여서 게이밍 노트북처럼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게이밍 노트북으로 원래부터 설계된 제품들은 그래픽 칩셋과 프로세서 스펙만 높은 게 아니라 쿨링팬, 가장 게이밍 노트북에서 중요한 반려 시스템이 세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트북은 이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가 오르게 되면 클럭을 제한하는 스로틀링을 걸어놓습니다, 제조사에서. 그래서 CPU와 GPU의 그 성능이 원래는 더 높은데 단열 때문에 그 클럭이 제한이 돼서 제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GTX 1070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두께가 1.8cm밖에 안 되고 무게는 2kg도 안 나간다. 와, 이거 뭐 대단한 기술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부처처럼 그 외계의 기술을 주워서 그걸 적용하지 않는 이상 현재 물리적인 기술로는 면적 대비 물리적인 성능이나 한계가 있어요. 너무 높은 그래픽 칩셋과 또 고성능 프로세서를 굉장히 얇고 가벼운 본체에 넣었다. 이건 100% 스로틀링이 심한 겁니다. 그래픽 칩셋 쪽은 티가 나니까 아마 스로틀링을 많이 안 걸어놨을지 모르지만 프로세서는 스로틀링에 굉장히 묶여 있어요. 발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 상승에 따라서 클럭이 반토막 이하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이고요. 뭐 스펙은 이렇게 좋아서 샀는데 실제로 게임을 돌려보거나 하드한 작업, 플로드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이게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좋은 노트북인데 뭐 이렇게 부하가 큰 작업을 하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겠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5.6인치의 FHD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요. 170도 상하 시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특징은 이제 주사율, 화면 주사율이 60Hz 모델과 120Hz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게 그 화면 주사율이라는 게 이제 그 CRT 모니터 시절의 얘기인데, LCD에서도 이제 주사율이 높게 되면은 화면 떨림이 좀 덜하게 되기 때문에 정교한 그래픽을 처리할 때 상당히 눈이 편하고 섬세한 영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화면 전환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잔상이 많이 남을 수 있어요. 주사율이 낮게 되면은 잔상이 좀 남게 되는데 그 잔상이 좀 거슬리게 되죠. 그리고 화면도 뿌옇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화면 주사율이 120Hz로 2배가 되면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을 통해서 게임의 몰입도를 높여준다. 뭐 그런 점에서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베젤 두께는 두꺼워요. 요즘은
요즘은 뭐 네로 베젤처럼 이렇게 아주 극도로 얇은 베젤이라든지 이너 베젤을 통해서 거의 일체형으로 이렇게 강화유리를 덮는 게 유행인데 이건 그냥 뭐 옛날 방식 그대로입니다. 요런 게 이제 저렴한 모델, 가격이 좀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뭐 지불한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최고급 모델처럼 네로 베젤, 뭐 이너 베젤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기대하는 거는 좀 욕심이죠. 베젤이 두꺼우면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베젤이 좀 얇게 적용돼 있으면 좋은데. 자,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에이수스에서는 이 무게가 2.3kg이라고 하는데, 뭐 적당한 겁니다. 그 GTS 이게 지금 현재 1060 칩셋과 그 i7 8750H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2.276, 2.276. 그러니까 2.3kg에서 2.277, 2.276, 2.3kg에서 이렇게 좀 23g, 24g 정도 가볍게 되어 있네요. 네. 요즘은 규정 무게하고 실제 무게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제조사가 그냥 잘 지켜요. 예전에는 좀 뻥이 심했는데 아답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답터는 뭐 게이밍 노트북용 아답터로서는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용량은 120W네요. 네, 정리 용량이 120W입니다. 적당한 용량이에요. 용량 대비 약간 요즘 나오는 것 중에서는 좀 사이즈가 커 보이기는 하는데 뭐 휴대하는데 이렇게 불편을 주지는 않습니다. 요거랑 같이 이렇게 재보니까 2.833이네요. 2.833. 백팩을 이용하면 휴대는 가능하겠으나 뭐 이렇게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컨셉은 아니다. 15.6인치 게이밍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은 많지 않죠? 네, 그러면 외형만 보고 얘기하면 좀 심심하니까 분해 한번 해보죠.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거의 직관적이네요. 일단 분해를 했으니까 배터리부터 제거를 하겠습니다. 배터리 잭을 제거하고요. 분해를 하려면 이 배터리 잭을 꼭 먼저 제거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뭐 단순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단자를 안 둔 이유가 메인보드를 이런 식으로 놓고 한쪽으로 단자를 몰아서 이쪽에 서브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이쪽이 좀 휑하죠. 이걸 이렇게 배치를 나눠서 하면 좀 더 좋을 텐데요. 이 쿨링 시스템이 안티 더스트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 더스트가 이제 먼지를 방지한다. 말하자면 이제 아이수스에서는 방진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진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먼지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방진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먼지가 들어가는 거를 뭐 좀 이렇게 최소화 시켜준다. 누수 방지도 방지라고 하는데 폴리카보네이트 필름 정도 해놓고서는 방지라고 하거든요. 물 들어가는 걸 지연시키는 기능일 뿐인데 그렇게 거창한 표현을 씁니다. 안 들어가려면 여기가 다 밀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공기 흐름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쿨링팬 쪽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게 그 쿨링팬의 동작 자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쿨링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공기 순환이 좀 원활하게 안 되죠. 노트북은 이제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뜨거운 공기를 빨리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그런 구조가 핵심인데, 자, 이렇게 해서 안티더스트의 핵심이 전용 통로, 바람이 들어가는 전용 통로 2개를 둬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와류를 일으키어서 안에 뜨거운 공기를 요 라지아테 쪽으로 밀어서 빨리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면서 공기에서 이렇게 먼지를 걸러내는 그 장치들이 이제 안에 있다는 것 같아요. 먼지 입자 유입을 차단한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잘 차단을 할지는 많이 써봐야 하는 거죠. 시간을 두고 써봐야 하는 거라. 또 여기에다가 이제 팬 오버부스트 기능을 넣어서 3단계로 팬을 조정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업일 때는 좀 조용하게 쓰다가 또 표준 모드로 갔다가 이제 또 오버부스트 모드로 이제 게임에서 열이 많이 발생할 때 빠르게 외부로 뜨거운 열을 배출할 수 있는, 그래서 팬 속도를 높이는.
촘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그 펜의 날개가 촘촘하게 돼 있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설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열 배출 효율도 높아지고 구동할 때 소음도 좀 덜합니다. 네, 배터리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터리는 48Wh래요. 48Wh. 뭐 표준 용량이에요. 예,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뭐 이렇게 오래 갈 용량은 아닌데 여기 이제 울트라북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꽤 오래 갑니다. 그래도 11.4V니까 이제 3셀이네요. 1, 2, 3. 예,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은 네, 니켈, 코발트, 망간. 요게 이제 양극판이고 음극판은 이제 카본으로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이제 가로막, 세퍼레이터가 있으면 양극판으로 가서 이제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가 되면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요. 그 양극판 재료 중에 코발트 비싸고 리튬도 굉장히 비싸서 이 제조사에서 노트북 배터리 아끼는 거 이거는 원가 절감입니다. 많이 안 넣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그 프로세서보다 배터리가 일반 부품으로는 더 비쌉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프로세서는 대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프로세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비싸요. 그래서 노트북 제조사들이 이 배터리에서 보이지 않게 많이 아낍니다. 요거 많이 들고 다니는 배터리가 아니니까 이제 48Wh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가 많이 들어간 노트북 사시려면 고용량 배터리 들어가 있는 노트북을 구입하세요. 그게 원가가 많이 들어간 노트북이다. 봐야 알겠지만 올해는 안 갈 거예요. 네. 네, NVMe M2 규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NVMe 2GB 들어가 있는데요. 네. NVMe하고 이제 흔히 우리가 M4타 규격이라고 하는 그 이전 세대, 네. M4타 3죠. 속도 차이는 벤치마킹을 해보면 막 4, 5배 정도 나는데 많게는 뭐 6배도 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나요. 실질적으로 계속 그 덮어쓰기 하고 재읽기 하고 막 이렇게 구동을 하다 보면 많이 나야 뭐 2배도 안 납니다. 뭐 1.5배 체감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수치적으로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더라 해서 요즘 NVMe 많이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고용량으로 가야 사실은 SSD는 크게 효용성이 있는데 용량이 256 정도면은 뭐 M4타든 NVMe든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어쨌든 뭐 NVMe 들어가 있고요. 이게 고속 인터페이스인데도 이렇게 모듈이 작고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좁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요. 열이. 그래서 요거 싫으신 분들은 이제 고용량으로 바꿔놓으시고 쿨패드 같은 거 붙여놓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이 좀 더 향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메모리는 또 이렇게 절연 패드로 붙여 있고요. 여기도 붙어 있네요. 네. 8GB. 아이고, 상표가 이렇게 같이 떨어지네요. 네. SK 하이닉스 거네요. 네. 모듈이 반도체가 보니까 SK 하이닉스 네, 8GB 모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인보드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메인보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빼보죠. 네. 메인보드를 분리를 했습니다. 네. 요것도 절연 테이프.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그래픽 칩셋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GTX 1060 칩셋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세서는 인텔 i7 8750H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우스 브릿지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슬롯은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요렇게 여기가 이제 M2 SSD가 들어가는 슬롯이고 하드디스크 2.5인치 하드디스크라든지 2.5인치 규격의 SSD 모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스토리지 베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보드 보시면은 뭐 직관적인데 이제 한쪽으로 그 포트를 몰아넣었어요. 예, 그거는 이쪽 포트로 그냥 다 해결을 하고 이쪽에 서버보드를 넣지 않고도 그냥 뭐 하겠다. 서버보드 넣으면은 또 보드 들어가죠. 연결 케이블 들어가죠. 예,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 비용을 좀 아껴서 가성비를 높이겠다. 예,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뭐 바닥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게이밍 노트북 15.6인치에 들어가는 메인보드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자, 키보드를 보시니까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이 완전히 다 안 발라져 있네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게 주요 부분 메인보드 쪽으로만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뭐 이렇게 액체가 쏟아지게 되면 요거는 좀 물이 들어오겠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멍이 이렇게 좀 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를 다 막아놓으면은 이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이게 열이 좀 순환이 안 되죠. 그래서 키보드의 누수 지원도 중요하지만 열이 순환이 안 되게 되면은 발열이 굉장히 제한된 면적에서 발열이 막 한정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쪽에서도 이렇게 뭐 신선한 바람이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쿨링팬 쪽으로 이렇게 순환을 해서 외부로 이렇게 빨리 나가게끔 그 와류를 형성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막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쿨링팬의 이렇게 위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쪽 위쪽이 여기 위쪽이 WASD 그 실행키 위쪽 그 위치래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빠르게 회전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면 실행키를 쓰고 있는 WASD 고기가 좀 쾌적하게 열이 안 느껴져서 게임할 때 좋을 것이다.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하네요. 근데 내부는 그냥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벌집 구조로 되어 있나요? 롤케이지가 벌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뒤틀림 좀 방지하고 있고요. 네. 스피커 모듈은 이런데 이게 뭐 1.5W인지 2W인지 보기에는 안에 저 박스 쪽 안쪽 스피커 쪽에 이제 터널도 만들어 놓고 한 2W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W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뭐 1.5W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출력을 정확히 명시는 안 해놨더라고요. 뭐 DTS 지원한다고 하는데 요즘 DTS 음장 안 지원하는 거 없죠. 뭐 일반 표준 노트북 심지어 울트라 PC에서 다 지원합니다. 뭐 7.1 채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실제로 들어보시고 최대 음량에서 이게 떨림이 있는지 음이 찌그러지는지 실제 그 전 영역을 다 사용할 수 있을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키보드가 이게 오버스트로크라 그래가지고 2000만 회 두드려도 내구 속에 문제가 없는 듀라빌리티 키보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00만 회니까 엄청 많은 것 같죠? 원래 산업 표준에서 제작하는 키보드가 1000만 회 정도의 클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2배예요, 2배. 하지만 뭐 2배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오래 사용해도 이렇게 키보드에 고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는 부분일 수 있고요. 오버스트로크가 뭐냐면은 오버스트로크는 이제 반발력을 높여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키보드를 딱 누르고 꼈을 때 요게 초반 압력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바로 팍 이렇게 복원이 되는, 그래서 아주 경쾌하게, 예전에 그 싱크패드 사용자들이 좀 쫀득쫀득한 키감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거 반발력 괜찮아요. 보면은 이렇게 좀 경쾌한 느낌으로 다시 회복되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괜히 오버스트로크 뭐 반발력을 높였다 이런 문구를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뭐 대충 요 정도 특징이 되겠네요. 요 정도 특징이 돼서 요게 인텔 i5 8300H 프로세서와 GTX 1050 그리고 8GB 메모리 256GB NVMe SSD 그리고 15.6인치 60Hz FHD 디스플레이 구성으로 한 105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요. 요거 이제 i7으로 올리고 GTX 1060으로 올리고 그래서 좀 고급산 디스플레이도 120Hz로 올리고 그러면 뭐 180만원, 190만원까지 올라가는 아직 뭐 이게 그 인터넷에서 공개는 안 됐는데 거의 뭐 200만원 정도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판매되는 노트북이고 나는 좀 저렴한 게이밍 노트북이 좋아하시는 분은 뭐 105만원 하이 모델 구입하시면 되고요. 나는 뭐 좀 스펙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한 181만원, 90만원 가는 뭐 고급 모델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고급 모델 구입하실 거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선택하실 때 낮은 트림에서 풀옵션 하시는 것보다는 상위 모델의 기본 옵션이 더 낫다. 그러면 뭐 GL504 시리즈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쨌든 터프 FX 504 가격과 스펙 그리고 또 뭐 실용성, 뭐 성능 뭐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재료가 좋은 재료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가성비 면에서 나쁜 모델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베스트 수준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게이밍 원조답게 ASUS는 가격에서 최고 경쟁력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이건 뭐 원조에게 주는 특혜일 수도 있고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뭐 제가 뭘 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